개발자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9월 모임에서는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는 프로그래밍의 정석 책이죠. 요거는 2016년에 나온 책이에요. 원서는 굉장히 최근 책이죠. 원래는 무슨 트렌디하지 않은 어쩌고라고 설명을 써놨지만 최근 책. 하지만 뭐 내용들은 최근 내용은 아니니까 사실. 번역서는 작년 10월에 나왔고요. 여기 책의 제목에는 정석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정말로 정석인가 하고 원서 제목을 봤더니 그냥 프린시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일본 책이면은 일본어로 돼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그냥 영어로만 해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대개는 원칙 정도로 많이 옮기죠. 대개는. 근데 이 책은 또 중간에 가면 또 원칙 챕터가 있어요. 두 번째 챕터인가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석으로 옮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abstraction이 있는데 extraction 들어가면 이게 추상인데 또 이거 번역하면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추상은 사상과 일반화가 돼 있다는데 abstraction은 abstraction과 abstraction 뭐지?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일본 거로 옮기다 보니까 번역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최소 논란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뭐였죠? 뭐 충격 최소 법칙? 인데? 아니죠. 최소 논란 법칙. 최소 법칙. 네, 법칙? 근데 그것도 뭐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최소의 원칙. 여기 원칙으로 돼 있죠. 네, 원래 최소 논란 법칙, 원래 룰로 또 돼 있어요. 영어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일본 거로 옮겨와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해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 책은 서문에서 나온 건 이래요. 이 책은 프로그래밍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집중한다. 그러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기술들이 발명이 되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기술이 발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 전에 봤을 때처럼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우리가 왜 이게 있냐를 알면은 학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왜라는 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냐가 막 멋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이 본질에 기대고 있다. 즉 그 본질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법은 이 책에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막 배워요. 이 책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몇 가지를 알려주긴 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술들 여기 앞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대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기술 예를 들어서 뭐 TDD가 있다. 그러면 TDD를 왜 하지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찾아내라. 뭐 이런 거죠. 그걸 왜 하지를 우리가 배울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알려주는 책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코딩을 지탱하는 지술 때도 약간 비슷한 거긴 했죠. 그래서 1장에서는 프로그래밍 불변의 진실을 다루죠. 세 가지는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진리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첫 번째로는 이건 뭐 맨날 하는 거. 은탄환은 없다. 여기에는 은재탄환이라고 돼 있었나요? 네. 어쨌든 은탄환이라고 대개는 얘기하죠. 이거는 지난번에 다룬 브룩스 아저씨가 딱 얘기했던 여기 그래서 참고서적 보면은 이제 맨먼 스미시에서 딱 나오잖아요. 은탄환 뭐죠? 원래 뭐죠? 은탄환이? 늑대인간 잡는 막 그런 거죠. 이거는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하죠. 왜 없다라고 하죠? 문제가 나뉘어서. 그쵸. 예. 그쵸.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난해하더라고 하죠. 이게 그냥 잘하면은 난해한 게 없어져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힘들어. 막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아니 이 소프트웨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원래 도메인이 복잡해서 그래? 그런 얘기하는 거죠. 원래 복잡하고 어떻게 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그렇다. 뭐 난해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복잡하더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몇 가지를 나누는데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런 거고 이런 데다 우리의 스킬을 쏟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딱 접했을 때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믿지 말고 대개는 마치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막 옛날에 뭐 케이스 도구부터 시작해서 맨날 까이는 케이스 도구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코드는 곧 설계다. 뭐 얘기를 하죠. 요거는 옛날에 절판된 책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혜 이거 책 없어져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혜 책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막 사람들 뭐죠? 제본 뜨고 막 그랬었는데 클린 코드가 뜨고 나서 클린 코더 번역되고 그러고 나서 클린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왜냐면 이것도 엉클밥 아저씨가 옛날에 쓴 책이고 원제는 뭐죠? 무슨 애자일 소프트웨어 원칙
어쩌고 어쩌고인데 뭐 하여튼 세 가지가 있는 게 원래 제목인데요. 어쨌든 그 책의 마지막 부록에 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은 엉클밥 아버지가 쓴 글이 아니에요. 원래는 씨뿔뿔 무슨 매거진 온라인 매거진 뭐 그런 데 실린 글이고요. 거기에 있는 거를 허락을 받아서 딱 가지고 와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참고 서적에 이제 마치 엉클밥 아저씨가 쓴 것처럼 딱 실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책 마지막에 실린 그리고 대단히 감동적인 글이죠. 글 보시면 좋아요. 이 책 보시면은 좀 두껍긴 한데 어쨌든 구해서 보시면은 되게 좋은데 여기서는 기존의 공학이랑 소프트웨어랑 비교를 하죠. 그리고 기존 공학에서는 뭐 공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건축 뭐 이런 데서 쓰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설계도란 과연 무엇인가 뭐 그런 걸 얘기하죠. 여기에도 나와 있나요? 설계조가 어떤 용도로 쓰이죠? 산출물 설계를 했다. 설계 과정에서는 산출물은 설계도다. 설계도의 특징은 그거죠. 설계도만 있으면 누구나 같은 걸 만들어요. 다른 걸 만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UML 좀 몇 개 끄적끄적 그린 다음에 이게 설계야 라고 하면요 다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 뭐냐? 코드가 있으면은 컴파일이랑 빌드를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항상 같은 게 나와요. 다른 환경을 가더라도. 그쵸? 윈도우즈로 가든 뭐 물론 플랫폼에 디펜던스가 있는 코드들을 조금 나눠줘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 항상 같은 거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설계하는데 설계도를 그리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들을 뭐 추가적인 메모도 할 거고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 할 거잖아요. UML이나 어떤 도구들이나 그런 거는 전부 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계를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럼 설계의 끝은 뭐냐면 설계도, 산출물. 공학이라는 거는 스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산출물이 있는 거니까요. 설계도는 그렇기 때문에 코드다. 요거를 공장에서 절컹절컹 찍어내듯이 설계도를 가지고서 어디서든지 만들듯이 그냥 우리 컴파일러가 짜잔해서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드가 곧 설계도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점에 영향받은 게 우리 코드를 막 고치잖아요. 그게 리팩토링이죠. 근데 요거는 설계를 임프로브 한다라고 하잖아요. 설계를 개선한다라고. 코드를 고친 것 뿐인데 설계를 개선했대. 난 UML 안 고쳤는데. UML은 설계가 아니라는 거. 그걸 돕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책은 앞부분에 좀 보시면은 구현이란 말을 일부러 다르게 써요.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할 때 뭐 설계 다음에 구현 뭐 테스트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런 구현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프로그래밍이었나 코딩이었나로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죠. 그런 얘기를 하죠.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피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건 코드는 반드시 변경된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하다 보면은 자주 무시되죠. 이거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정말이죠? 안 바뀌어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 우리 세 가지 얘기하는 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갖춰야 되는 거는 유연함이죠. 그래서 서문 마지막에 보면은 좋은 코드는 좋은 프로그래머가 만든다. 좋은 코드는 개선할 수 있는 코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 뒤에 있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 이 얘기예요. 무슨 단순함은 뭐냐, 뭐 읽기 쉬워야 되니까 왜 읽기 쉬워야 되나, 그래야 개선이 되니까. 중복이 있으면은 개선이 힘들어. 막 모든 게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프로그래밍의 가이드라인 하면서 원칙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부터는 이제 약자들, 괜히 이제 유명한 약자들 많이 하고요. 특히 그냥 일반적인 데서 많이 쓰이기보다는 이 저자의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애자일증에서 많이 쓰는 약자들을 많이 써요. 첫 번째로는 키스인데 뭐 이거 말고도 이거 좀 과격한 것 같으니까 다른 표현도 같이 실었지만 대부분 역을 해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RTFD 아시나요? 이거 유닉스 쪽에서 맨날 쓰이는 얘기인데. 매뉴얼 보라는. 네, 그쵸. Read the fucking document의 약자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스투피드 같이 그냥 넣은 거죠. 말 재밌게 만들려고.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뭐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냥 심플, 뭐 심플 맨날 그냥 심플 뭐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딱 부른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try 맨날 try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반복하지 마라. 이건 중복에 대한 거죠. 일반적으로 리팩터링 같은 거에서 많이 하는 게 리팩터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캔트백 같은 거는 그럼 본질적으로 그냥 중복 제거하는 거야? 거기서 중복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중복이 드러나게 해야지 하고서 막 코드를 막 고쳐가지고 중복을 막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얘를 이거랑 이거랑 봐봐 같잖아 하고서는 빡 합쳐버리죠. 이런 것들을 이제 TD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 책도 뒤에 가면은 패턴을 원래는 없었던 게 있는데 막 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다음에 얘가 같잖아 하고서 하나로 쫙 만드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약간 이것도 이제 뭐 애자일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 지금 필요 없어. 심플 디자인이랑 같이 연결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에 가장 최선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특히 TDD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데 TDD 스텝 지금 보면 막 복잡하게 안 하고 지금 통과시키려는 테스트가 뭔데? 그럼 요거에서 제일 좋은 거 하고서는 리팩토리 항상 그럴게요. 그 다음 스텝 갔더니 이걸로 안 되네 하고서 막 고치죠. 하다 보면은 막 왕창 갈아엎기도 하고. 그래서 TDVI 이그젠플 켄트백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게 중간에 보면은 프랑이랑 달러가 있는데 합치는 거 하라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 막 그러면서 좀 헤매기는 하는데 그 시점이 딱 됐을 때 이제 이게 필요하구나 그때 가서 적용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망하는 그런 케이스들. 그래서 미리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저는 이 약자는 처음 봤어요. 앞에 것들은 많이 쓰는데 이거 혹시 전에 보신 분 계시나요? 요거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무슨 의도를 표현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드러내라는 의미인 거죠. 그냥 의도를 표현해라만 하면은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도가 표현이 되겠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저는 의도를 가지고서 코딩을 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제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이걸 하는데 의도가 드러나게 하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러나게 할 건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얘기하죠. 뭐 명령형이 아니라 선언형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도 이제 여기서 설명하죠. 제일 유명한 게 SQL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도 선언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거에 많이 하려고 하고 뭐 DSL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혹시 레일즈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루비 온 레일즈. 좀 그런 데서 보면은 걔네들은 라우터 할 때도 객체지향적인 것보다도 되게 선언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ORM 같은 거에서 무슨 해즈매니 뭐 하잖아요. 그럼 해즈매니가 어떻게 절차적으로 실행되나 어떻게 객체지향적으로 되나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얘가 요거를 많이 들고 있는 거야. 1대 N 관계군.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 의도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거죠. 이게 거기에 여기 2장에서 나오던가요? 그 뭐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옛날에 웹 시스템, 웹이 그 WEB 해가지고 파스칼 코드랑 문서 더큐먼트 만들어주는 게 여기 여 챕터에서 다룬 거 맞죠? 네. 이 책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안 하고 해서 기억이 섞이는. 지난번 발표 때도 그랬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슬랩. 저는 슬랩이란 표현도 여기서 처음 보긴 했는데 요거는 되게 많이 얘기해요. 추상화 레벨 통일하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가지고 있죠. 하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밑에 있는 거에 의존하고 지금 레이어에서는 같은 거를 쓴다라는 게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아키텍처가 분리될 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특히 유닛 테스트나 뭐 그런 거 만들 때 많이 하는 건데 어느 부분은 막 이렇게 펑션 콜을 해요. 근데 어느 부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막 특히 심하게 하면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쉬프트하고 BT 연산자 막 하고 뭐 해서 막 했더니 값은 뭐다랑 얘랑 같이 이렇게 막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는 막 얘도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펑션으로 익스트랙션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펑션 익스트랙션이 제일 좋군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겠죠. 헬퍼로 빼든지.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얘네들이 같은 수준의 얘기들을 항상 하게. 그 다음에 레이어가 나눠지는 경우에는 훨씬 더 좋죠. 그런 것들을 해줘라. 뭐 그냥 그 정도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첫인상으로는 랜덤으로 펼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봤던 것 같았어요. 그럼 솔리드를 다루는구나 했는데 솔리드 안 다루죠, 이 책에서는. 신기하게도 왜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솔리드는 아까 얘기한 그 엉클밥 아저씨의 우리나라에 최근에 번역된 거 클린 소프트웨어 거기에 있는 건데 원래는 솔리드는 아니고 순서가 L이 맨 뒤였나? 뭐 I가 맨 뒤였나? 뭐 그래요. 순서는 좀 다른데 그냥 5개를 그 책에다가 딱 썼어요. 엉클밥 아저씨가. 했더니 다른 아저씨가 이거 우리 순서만 좀 바꾸면 이러면 솔리드가 되잖아. 이러면 탄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그 엉클밥 아저씨가 얘기한 5개를 이제 약자를 딱 만들죠. 어쨌든 거기에 있는 O죠, 이거는. 그래서 뭐 오픈 클로즈드라고 해서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있고
그다음에 변경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고 해야 되나? 변경이 정확하게는 이제 다른 데에 침투되는 거. 나를 막 고쳤어요. 그랬더니 얘도 변경해야 돼가 안 되게. 쓰는 쪽에서는 상관없게. 뭐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나 뭐 그런 거 만든 다음에 구현을 최대한 감추고 쓰는 데서는 똑같이 쓰지만 내용은 바꾸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는 뭐 이름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름을 짓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름 나온 결과도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다라고 정말로 반복을 하죠. 뒤에 가면은 막 계속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심지어는 무슨 몇 가지 말만 빼놓고서는 막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닉스 사상 4 가면 분리의 원칙하면 메커니즘에서 정책을 분리한다 하고서는 정책은 소프트웨어에 종속되고 메커니즘은 종속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던 100페이지를 딱 하면은 어디 갔어? 정책과 구현에 분리하고선 모듈은 뭐 정책과 한다고서는 정책은 여기에 종속된다, 구현은 종속되지 않는다고서 완전히 그냥 비슷하게 해놓고서 복붙해놓고서 몇 개 말만 바꾼 것처럼 해놨죠. 그러고서 구현은 안정적이지만 정책은 불안정, 메커니즘은 안정, 정책은 불안정,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서 비슷한 얘기 막 하죠. 이거는 읽어야 된다, 읽는 시간이 더 많다, 심지어는 너가 또 읽어야 된다. 뒤에 가면 또 그 얘기 또 하죠. 그래서 책 계속 이래서 사실은 여기에 101가지 원리 원칙이라고 해서 야 이거는 정리를 못한다 라는 변명으로 사실은 제가 이거 발표자를 늦게 만들어서 다 못 만들었는데 하지만 예, 이게 너무 많아서 이 이상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3장을 딱 보는 순간에 다 보셔서 아시겠죠. 아니 3장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 요약이 뭐 어떻게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쥐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책 읽은 거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죠. 네. 와.